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최근 불면증에 대한 상담이 몇 차례 있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더라고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렸고 요즘엔 잠을 잘 주무신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불면증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게요. 불면증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코티솔은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내장 지방은 높이고 식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성 질환과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수면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지만 잠을 못 자면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증가해 세포와 조직 곳곳을 공격하거든요. 반드시 불면증은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실 불면증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마음부터 다스려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죠.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원인부터 찾아야 하고 아프거나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특별한 고민도 없고 아프신 데도 없는데 그래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원인도 없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것은 본인의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체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생체 리듬을 조율해 주거든요. 근데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할 때 잘 분비가 안 되고 분비가 적어야 할 때도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낮과 밤이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멜라토닌은 대뇌의 송과선, 파이니어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송과선은 두피를 통해 빛을 감지합니다. 빛을 감지하면 낮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최소화하는데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로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네, 송과선이 명암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낮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빛을 쬐어주시고 잘 때는 불빛을 최대한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 분비가 낮에 최소가 되고 밤에 최대가 됩니다. 송과선은 두피를 통해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햇볕을 쬐러 나가셨는데 얼굴에 김이 생긴다고 챙에 큰 모자나 양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분위기 있는 집을 만든다고 낮에도 커튼을 쳐놓고 불빛도 어두침침하게 해놓는 집이 정말 많아요. 피부를 위해 햇빛도 안 받으려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나가시더라도 양산이며 모자며 꼭 챙기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집을 항상 환하게 해놓으시고 최소 30분 이상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세요. 밤에는 빛공해에 방해받지 않도록 암막 커튼을 치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최대가 되므로 그 시간에는 반드시 주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한다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돼 잠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대한 깜깜해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니 무드등이나 수면등,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마세요. 멜라토닌의 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카페인, 알코올,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알프라졸람 계열의 신경안정제, 니코틴 등이 있어요. 불면증이신 분들은 이런 것을 피하셔야 해요. 멜라토닌은 전문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고농도로 멜라토닌을 계속 드시다 보면 배란이 억제되어 생리불순이 오거나 임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항상 약보다는
우리 몸이 햇빛을 받고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난 아직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양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채식주의자거나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육류는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합성되려면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트립토판이 5-HTP로 전환되고 이것은 다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며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육류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 부족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우유나 치즈, 육류, 바나나, 호두 등에 트립토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을 잘 못 챙겨 드신다면 아미노산 제제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식품으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이 되기까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철분, 비타민 B군, 아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이 필요해요. 여기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영양소는 없습니다. 철분이 결핍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로토닌이 잘 합성돼야 잠도 잘 오는데 말이죠. 또 철분 결핍 시 노인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하지불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은 노인분들의 불면증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죠. 잠들기 전이나 수면 중에 다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져서 다리를 자꾸 움직이게 되고 잠에서 깨게 되거든요. 다리의 감각 이상으로 다리를 안 움직이면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사지가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노인분들은 하지불안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 철분과 엽산 결핍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이 있으신 분들과 철분 결핍이 의심되는 분들은 철분을 반드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트립토판이 활성화되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비타민 B6가 활성화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성분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B군 모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고 뇌기능 활성화, 염증 물질 생성 억제 등 너무나 다양한 역할을 하거든요. 엽산도 비타민 B9이므로 하지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 B군 드시면 좋겠죠? 세로토닌 생성에 철분도 중요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근육을 이완하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합니다.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이 모두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이 미네랄들은 세로토닌 합성과 근육 이완,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거나 아침과 저녁에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결핍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나하나 다 드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하나 드시고 좋은 칼슘제를 하나 드시면 됩니다. 좋은 칼슘제에는 보통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최근에는 아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제 등에 아연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양제를 사실 때에는 동네 약사님과 꼭 상의하셔서 적당한 용량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라면 태아닌과 레시틴도 도움이 됩니다. 태아닌은 녹차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으로 뇌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레시틴은 콜린이 풍부해 뇌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놨는데요. 그건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에서 세로토닌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이 잘 생산되지 않으면 우울증과 불면증과 같은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류수 증후군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장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의 영양제로도 해결이 안 되셨던 분들은 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유산균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유산균만으로 장이 확 바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이런 질환들이 해결됩니다. 불면증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드실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동네 약국 약사님들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뭐가 결핍됐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육통이나 변비, 경련 등이 있다면 마그네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잇몸 질환이 자주 반복된다면 칼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고지혈증이 있거나 침분비가 잘 안 되고 예민하시다면 레시틴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동네 약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상시에 쓰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말린 대추와 팥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을 붓고 1시간 이상 진하게 끓여 드세요.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저도 겨울이면 햇빛 받으러 나가기도 힘들고 춥기도 해서 저녁에 자주 마시는 차입니다. 먹고 나면 따뜻함 때문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맛도 좋습니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한번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드세요. 우유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역시 트립토판이 풍부한 호두도 같이 갈아 넣으면 좋겠죠? 또 바나나와 호두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니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이걸 마셨을 때에는 평상시보다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상담이 많아져서 빨리 한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고 밤에는 빛을 차단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불면증을 날려버리세요. 잠을 잘 주무셔야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암 환자이신 분들은 무엇보다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다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수면 시간이 세포의 재생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한 영양 정보입니다. 아이들이 잠을 잘 안 자고 찡찡거린다면 분명히 영양 결핍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잡으셔서 아이들 키와 면역력도 같이 키워주세요.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최선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